검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검달의 새로운 중심에 명품 아파트 대광 로제비앙이 옵니다. 중소형 프리미엄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정과 2호선 연장 계획. 그리고 6개월 후 전매까지 검단블록 대광 로제비앙. 4월 오픈 1899-7575 대광건영. 대한항공 50년. 우리의 도전과 성과는 고객과 함께 이뤄온 역사였습니다. 감사했던 지난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새로운 50년을 향해 더 높이 날아오르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강남의 시대가 있었고 분당의 시대가 있었으며 판교의 시대가 있었으니 그 다음은 강남 20분대 판교 세정거장 분당 한정거장 신분당선 골드라인 따라 다가올 동찬시대. 더 크게 누리세요. 수지동찬 꿈의 그린에서. 문의 1600-4900 하나건설. 미래에셋태우에서 당신이 만난 한 사람.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는 정말 한 사람이었을까? 당신이 만난 한 사람 뒤에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 11개국 네트워크가 당신의 해외 투자와 함께합니다. 역시 글로벌 전문가는 미래에셋태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당신이 꿈꾸던 새로운 서울. 그곳에 금강 펜테리움이 찾아옵니다. 신내역과 양원역 사이. 중랑 캠핑숲을 품고 다 갖춘 생활 인프라까지. 신내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1600-8874 그랜드 오픈 중 금강주택.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시민보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선 집중 진행자 심인보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에 더 번졌습니다. 불길이 속초 시내 아파트까지 번지면서 주민들 그리고 인근 콘도의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동해 망상해수욕장 캠핑장까지 산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이는 화면은 그야말로 불바다인데요. 바람이 워낙 강하고 빠르게 불어서 진화 작업에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산림청의 박도환 산불 방지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신 없으실 텐데 연결 감사드리고요. 지금 불길이 네네. 어디까지 번져 있는 상황입니까? 이 산불이 지금 두 군데인데요. 예. 강원도 고성 속초에 난 산불이 있고 예. 강릉 동해에 난 산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내륙 지방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예. 바닷가까지 이제 불이 확산이 돼가지고서 예. 이제 피해를 이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변압기에서 발생한 산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동해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럼 별도로 발생한 산불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연결되어서 발생한 겁니까? 예, 고성하고 그 강릉까지 직선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곳은 별도로 발생한 산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발생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성께 예. 먼저 발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밤늦게 강릉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산불로 한 분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예. 어제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부상자가 11분이 계십니다. 부상자가 11분이고요.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뉴스 화면을 보니까 속초 시내가 막 불타는 버스 이런 장면이 포착된 걸 봤는데요. 네. 이 불길이 지금 산 그리고 해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시내 쪽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멈춰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어제 밤에는 이제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예. 어제 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서쪽에서- 내륙 쪽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반대쪽으로요. 바다 예, 쪽으로 내륙에서 갔습니다. 바다 쪽으로. 이제. 예.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예. 바람이 부니까 예. 불도 이제 이 바람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바닷가 쪽으로 불이 이동을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람 속도가 빠르니까 불도 빠른 속도로
번져 나갔습니다. 예. 지금은 괜찮고요. 지금은 이제 바닷가까지 닿았기 때문에 더 예. 이상 불이 바닷가 쪽으로 이동을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던 건 이제 자연 진화가 됐고요. 예. 이제 그 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불이고요. 주불이 이제 그렇게 됐고 예. 그 주불 옆으로 이제 측불이 있습니다. 예. 측면에 있는 불을 측불이라 그러는데 예. 요게 이제 남북으로 요게 이제 또 이제 방향이 좀 다르죠, 이게. 네네네네. 남북으로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됐는데 예. 요거는 이제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속도하고 남북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상당히 그 속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바람 방향하고 좀 이게 대각선을 이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이동하는 불의 속도는 좀 상당히 좀 속도가 좀 더뎌가지고요. 예. 속초 시내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영랑호 주변까지 갔습니다. 예. 어쨌든 시내는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안전한 상황입니다. 예. 밤새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헬기도 못 뜨고 진화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산림 헬기는 다시 떠 있는 상황입니까? 소방 헬기는? 그렇습니다. 산림청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국방부, 예. 뭐 소방청,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헬기가 예. 고성 지역에 이제 20대, 예. 그리고 이제 강릉 지역에 이제 25대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 헬기가 이제 경락고가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헬기는 먼저 진입을 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좀 먼 데서 이동하는 헬기는 지금도 좀 이동을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쯤 불길이 잡힐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 진화 속도로 봐서는 진화가 이제 상당히 좀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보는데, 예. 좀 진화를 좀 해봐야 그 시간을 체크가 가능한데요. 예. 금일 중에는 뭐 가능할 걸로 보고요. 빠르면 뭐 오전 중에도 진화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계속 고맙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강원도 산불 피해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요. 화재가 어제 오후 7시 17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주유소 맞은편의 변압기에서 발생했고요. 초속 30m의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 오전 6시 현재는 바람이 초속 5m로 다소 잠잠해진 상황이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재로 사망한 분은 공식적으로 한 분입니다. 속초시에 살던 50대 남성이고요. 건물 125채 그리고 임야 250헥타르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또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고요. 강원도 산불 피해 상황은 저희가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시선집중 369 시작하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시민보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외상거래의 안전벨트, SGI 서울보증, 매출채권 신용보험, 판매기업의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받지 못한 대금을 보상합니다. 기업이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버팀목, 외상거래의 안전벨트, SGI 서울보증, 매출채권 신용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여보, 남양주가 기다려온 고품격 임대 아파트가 온대요. 송도루피스? 네, 전세형이라 월세 부담 없이 8년 동안 내 집처럼. 오남 호수공원의 오남역 예정까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대요. 남양주 송도루피스 더스테이 4월 오픈 예정. 문의 1600-2290.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시선집중 369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보의 시선집중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8001번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 4, 5. 한 주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세 분의 패널과 60분 동안 답을 구해보는 시선집중 369.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김태희 변호사님은 2주 전에 네. 한번 결석을 하셨어요? 예. 예. 어디 가다가 들었잖아요. 이거. 아, 들으셨어요? 또 뭐 댓글에 뭐 제 얘기도 나오고 이거 뭐 잊지 않고 찾아주시던데 그래도. 뭐라고 나오던가요? 예? 뭐라고 나오던가요? 제 기억에 없으니까 좋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적혀 그럼 있었던 또 것 같은데. 읽더라고 우리 또 진행자가. 야, 농담이에요. 예. 네, 결석하신 사유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였습니까? 아니면 공무였습니까? 그 공무죠, 공무. 아, 공무였어요. 아니요, 뭐 예. 밥을 먹고 뭐 예. 아니요 술 먹고 못 일어났어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때 아침에 어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좀 가지러 오. 있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주주 자격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 자격으로 하신 거예요? 이사. 이사. 멋있다. 이사 같은 것도 하세요? 와. 뭐 그냥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으신 분야 맞습니까? 사회이사. 원래 사회사 변호사들이 좀 해요. 맞죠. 네, 그죠. 많이 네. 하죠. 그 사회이사 제도가 네. 큰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업 얘기는 뭐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네, 또 네. 폐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준비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준우 변호사님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4.3 보궐선거 국회 지각변동 시작입니다. 예, 이번 주에 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회의 지각 변동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4.3 그 재보궐선거가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냐라는 네. 건데 사실 이제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2년 후 선거가 제일 큰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는 별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대충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 이번에 국회의원 2분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예. 미니 총선이 아니라 미니 보선이거든요. 맞아요.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너무 확대 과잉 해석해서도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일단 뭐 어제부터 방송에서는 이제 각 당에 누가 위너냐, 누가 예, 루저냐 이제 예. 이런 분석은 다 있는데 아직 하루만이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핵심은 창원 성산이었죠. 맞아요. 창원 예, 성산이었는데 뭐 극적인 역전승이었다 예, 이런 예. 거지만 사실은 그 역전을 정의당이 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따라 붙었다가 마지막 역전에 실패한 게 이제 진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전체 이제 선거 기간 내에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아시다시피 개표를 해봐도 이제 사전 투표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압승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우세였고요. 예. 이제 그걸 쭉 따라온 경향으로 좀 봐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창원 성산에서는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단순 합산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사실 실제 득표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예.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는 예. 나온 시간보다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여영국 후보가 이겼다는 소식을 한 30-40분 좀 일찍 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뭐 SNS 같은 데서는 조금 더 빨리 이제 예, 정보가 예. 돌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선거가 이제 가져올 맥락들에 대해서 각 당이 좀 과도하게 예. 곡학아세를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각 당별로 그러면 좀 짚어보면 우선 이제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정의당이야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 일단 노회찬 의원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명예 회복 정도는 좀 이뤄낸 측면도 예. 있고 그리고 이제 평화당과 함께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해 볼 만한 디딤돌을 다시 놨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예. 했지만 어쨌든 네.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위너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민주평화당이 14석 그리고 정의당이 6석으로 교섭단체가 이제 요건이 20석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이 됐다가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19석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의당이 다시 6석이 되면 다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다시 국회가 사당 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일부 의원들에게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예. 우리 시선 집중의 고정으로 되신 무릎 탁도사 예. 박지원 의원께서 예. 어제 이 경쟁사 다른 네. 프로에서 예. 회의적이다. 예. 근데 이제 워낙 고수시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반대한다는 표현보다는 예. 회의적이다라는 건 이제 당내 반대 기류가 음, 있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겁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뭘 원하고 뭘 이뤘는지 되게 상수여서 예. 사실 저희가 뭐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평화당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당 정동영 대표는 창원 성산의 영양국 후보 선본에 찾아가서 지지도 방문도 예. 했기 때문에 예. 당 지도부의 입장은 명확한데 예. 좀 거취 논란이나 뭐 재선 관련해서 예. 민주당 쪽을 조금 기웃거릴 당 소속 의원들이 있어서 예. 그 이제 뭐 교섭단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야겠죠. 이게 뭐 사당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연계되어 있는 얘기인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비록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기초의원이 한 명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전북에서. 네. 이게 주는 시그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주평화당의 의원들한테. 민평당이요? 예. 민평당 몸값 엄청 올라갔죠. 그렇죠. 꽃놀이 패도 있고 웃고 있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날 밤에 박지원 의원 너무 좋아가지고 못 주무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 교섭단체 안 해도 돼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예. 그렇죠?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지금 민평당의 일부 의원들 생각엔 예. 지금 현실 시점에서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 내년 총선 뺏기다는 겁니다. 아하. 교섭단체 돼서 지금 무슨 뭐 예를 들면 예. 뭐 원내 교섭 협상력을 올려 국고부조금 예. 많이 받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럼요. 뺏기다는 게 예. 중요하지. 더군다나 예. 민주평화당처럼 어떤 스탠스가 좀 죄송한데 여러 가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애매하고 예. 좋게 말하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당 네. 입장에서는 더욱더 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민평당 의원들 입장에서 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바른미래당에 있어 호남계 중진들 있어. 옛날에 다 우리 식구잖아. 네. 거기랑 같이 해서 호남에서 당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왜? 지금 어쨌든 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라는 건 바닥 민심을 알 수 예.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후보 개인기보다 정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를 알 수 있는 선거거든요. 후보보다 정당을 보고 찍으니까. 그런데 전주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호남 민심이 민주당보다는 우리를 택하는 건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는 국민 호남 중진들과 힘을 합쳐서 호남당 하나 만드는 카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민평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을 땡겨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일종의 정계 개편이죠. 왜냐하면 민주당 네. 입장에서 잘못하다가 지금 PK 민심 흔들리는데 예. 호남까지 놓쳐버리면 내년 총선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민평당 입장에서 야 지금 정의당하고 교섭단체 왜 하냐?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입장에서는 거죠. 예.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만드는 카드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호남 의원들이니까 대부분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카드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과 함께 호남 지역 정당을 창당하는 카드 제2의 국민의당 예 여러 가지 카드가 살아 있는 건데 연기해서 봐야 되는 게 또 바른미래당이에요.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 이번에 제일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게 예. 바른미래당이거든요. 맞아요. 바른미래당의 그 이재환 후보가 예. 지난 총선에서도 한 8% 좀 넘게 득표를 얻은 후보였는데 예. 이번에 이제 민중당 손석형 후보보다 적은 3.5%인가 정도가 3.57%입니다. 네, 예. 그 정도 지지를 얻었거든요. 민중당이 3.79%. 그러니까 예. 마지막에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예. 제3지대에 있던 바른미래당 표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다음 총선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손학규 대표가 거의 한 달 동안 창원에 내려가 있었단 우리 말이에요. 내렸잖아,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비록 내려가셨지만 예. 창원 성산에서 힘들기 때문에 손학규 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예. 이제 그 뭐 유승민 대표나 예. 안철수 대표가 등판하는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리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예. 사실 저는 그보다도 역시 이 현재 선거 구도와 선거법대로면 예.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생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멈췄던 바른미래당의 자충수가 예.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역시 우리 김준일 변호사님은 기승전 선거법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이대로 멈추면 그냥 보수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으로 가든가 민주당 중심으로 가는 양당 체계 개편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예. 분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예.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께서 아직 황교안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은 예. 적절치 않다라고 보신다면 예. 오히려 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혁에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 거를 사실 시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과연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해낼 수 헤쳐나갈 있을지. 것인지. 네. 왜냐하면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사이에 이해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주에서 민주평화당이 선전한 걸 보면 호남 출신 의원들은 야 이거 좀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떠나서 네.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수도권 의원들은 또 다르죠. 네, 다릅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법 아니면 조금 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을 가져가는 해법 이런 걸 추구할 수도 있지 근데 않겠습니까? 차별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참 의문시 되는 것이 예. 바른미래당 차별화해야 된다는 거는 뭐 아주 옛날부터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게 제대로 나타나고 된 뭔가가 있다. 나온 적이 예, 없고 지금 여기서 더 큰 핵심은 이제 손학규 의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 지금 이번 결과를 겸허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이 총선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뭔가 해줘야 될 필요성은 사실 예. 있다. 근데 예. 이현주 후보가 뭐 이 선거하는 이 시즌 중간쯤에 또 약간 막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커졌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효과도 사실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망라돼서 이번에 나온 결과라고 예. 본다면 예. 저는 지금 그렇게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그거보단 당내 분위기라든가 예. 당내 이 조직을 좀 새롭게 개편하는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면 정의당이 웃고 있고 민주평화당은 몸값이 높아졌고 바른미래당은 풍전등화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양대 정당 얘기도 좀 해봐야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자유한국당부터 좀 네, 얘기하면 김준우 좋을 것 변호사님. 같은데 네.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그 당 입장에서 보면 웃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다시 해볼 만하다라는 네. 거고요.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 패배에 비해서는 예. 2016년 총선 정도의 국면으로는 돌아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1당을 회복할 거다라고 보기에는 예.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예. 그럼 경남, 부산 뭐 이쪽에서 다시 이제 좀 회복을 한다면 2016년 총선 즉 적어도 지금 정도의 의석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좀 붙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럼 이게 왜 그런가냐면 사실은 이제 그 경남 지역의 경제가 사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예. 민생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호소력 있게 예. 굉장히 다가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동시에 민주당의 경각심을 보여야 예. 될 부분은 예.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 황교안 대표님과 오세훈 전 시장님 예. 두 분은 각각 좀 스크래치를 입었다고 저는 보고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축구장 논란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마치 이건 92년 초원복집 사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 원래는 논란이 돼서 예. 정치적으로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조직세가 결집된 효과를 보긴 했는데, 네, 뭐 초원복집 사건까지 나온 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대한 공작 정치가 드러난 것인데. 그런데 그건, 황교안 대표께서 차라리 그럼 예. 출마를 창원에 했으면. 예. 오히려 이제 진짜 위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예. 너무 이제 장고 끝에 예. 좀 그랬던 부분이 좋습니다. 있고 이 시점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전문가 김태현 변호사님 전문가 자유한국당 아닌가? 예. 베스트죠. 베스트예요? 제가 아니 봤을 지금 땐- 황교안, 오세훈 두 분이 스크래치를 입었다는 저는 건 그것도 베스트라고 봐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이에요. 우리 때로 말하면 요새는 이제 수능이지만 저는 학력고사 세대가 예, 마지막 예. 학력고사. 총선에 학력고사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은 모의고사고. 모의고사 또 배치고 그때 배치고사라는 거 봤어요. 예. 아세요? 알죠. 네. 예. 학력고사 세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수능 세대. 수능 세대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배치고사예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건 내년 총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 베스트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그럼 황교안 대표한테 힘 실린다? 저는 힘이 실릴 거고 오히려 네. 2승보다는 예. 이런 형태의 1승 1패가 낫다. 예를 들면 정의당 상원 성산에서 말도 안 되게 졌으면 모를까. 예. 사실 실질적으로 500표 차로 붙었으면은 500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물론 뭐 한 표 차이로도 예. 지면 진 건데 이거 정말 진짜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좋은 이제 결과거든요. 왜 그러냐? 만약에 상원 성산까지 이겨보세요. 고개 쳐듭니다. 박지원 의원의 명언, 골프랑 선거는 고개 쳐두는 순간 진다. 그 이거거든요.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번에는 뭘 알았냐? 상대의 약점과 스스로의 약점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상대의 약점은 앞서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경제. 야, 이거였네.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히는 걸. 거기다가 창원 성산 탈원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아마 거기 원전 협력업체 앞에서 매일 출근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탈원전? 야,
이거 굉장히 여파가 크겠는거리라는 생각들. 탈원전은 사실은 창원에 원전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적인 이슈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적 이슈가 있는데 결국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경제 문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문제 하나가 하고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의 약점 역시 마지막에 디테일한 측면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앞서 저 김준우 변호사 얘기하셨던 오세훈 의원, 황교안 대표 여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각심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결과가 낫다. 예. 근데 너무 좀 크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긍정적으로. 아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 보는 오늘, 건 뭐 자유죠. 오늘 방송은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 시작하면서 항상 유튜브 고지를 드리는데 오늘 고지를 안 했더니 현재 보시는 분이 좀 적어요. 유튜브 좀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는 정계 개편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옛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옛 바른정당 계열을 끌어야 되겠구나라는 네. 거. 그 이제 3%에서 전부 다 바른정당 표는 아닐 건데 거기서 일부만 왔어도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아마 수도권은 전부 다 이런 식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옛 바른정당 계열도 유승민 대표 계열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알겠습니다. 끌어야 된다는 정계표 표소. 시간이 저희 별로 없는데 민주당 얘기 잠깐 하고. 민주당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정치 지망생이나 인물이 자유한국당에 비해 원래 적습니다. 그 적은 인원이 작년 지방선거 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창원 성산에서 자유한국당 출신 후보를 내세웠다가 경선을 단일화해서 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통영 고성도 그렇고 약간 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한편으로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만 적어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 지방선거 같은 압도적인 선거 결과는 국민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단독 과반도 어렵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의당, 민평당을 살려주는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이 박차를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기승전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랄까 부산, 울산, 경남 이 영남권에서 그동안 10년 정도 계속되어 왔던 어떤 약진 이게 사실은 꺾였다. 이런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중요한 게 보수 정당이 지난 대선 말고 이회창 후보가 2번 졌잖아요. 김대중 당시 후보랑 노무현 후보할 때 그때 어디서 졌냐? 부산 PK에서 표가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빠진 것만큼 전체 득표에서 빠져서 진 거거든요. 그만큼 PK는 중요한 겁니다. 현 야권, 여권 모두에게.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10년의 약진이 이제 멈췄다. 그럼 내년 총선 대선 할 수 없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재보궐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시선집중 369 오늘도 MBC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시민보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저와 세 분의 변호사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말씀드린 순간 김준우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라는 의견이 감사합니다. 유튜브 박선아님이 아시는 분? 모르는 분인데 지난주에도 댓글 단 것 같은데. 댓글 모니터 엄청 하고 계시군요. 네. 자, 저희 바로 두 번째 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 제가 동해고속도로 통제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 현재는 양방향 모두 정상 소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다만 휴게소는 이용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근처 지나가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발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김태현 변호사님 준비하셨어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청와대는 왜 조국을 지키려 할까? 아하.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죠? 조국을 지켜야죠. 그 조국이 아니라 다른 조국인데 청와대에서는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반론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냥 일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뿐인데 그게 왜 지키려고 하는 거냐? 뭐 약간 말꼬리 잡기 같기도 한데. 저는 그냥 지키려고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이 문제들 야당에서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카드는 꽃놀이표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청와대가 정리하면 정리한 대로 좋고 그게 베스트겠죠. 정리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좋고 왜냐하면 계속 공격할 수 있으니까. 계속 공격거리가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예전에 조국 수석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 수석은 사실은 민정수석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구멍이 난 겁니다. 왜요? 왜? 어떤 점에서? 왜냐면 보세요. 민정수석 본연의 기능은 공직감찰, 신의처 관리, 인사검증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이제 현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미션을 대통령 준 거죠. 뭐 일각에서는 예전에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배단이 있어서 어쩌고 뭐 새로운 민정수석의 뭐 상이고 무슨 뭐 검찰 개혁의 뭐 카드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기자는 기자고 변호사는 변호사고 민정수석 민정수석입니다. 예. 플러스 알파의 특별한 미션이 있다 하더라도 예.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일단 저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 뭐죠? 이 인사검증에서는 많은 구멍을 드러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많은 구멍을 드러낸 건 예. 드러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일단 사정기관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느냐? 예. 지난번에 아빠 특감반 사태에 있어서 봤듯이 예. 사정기관에 대한 컨트롤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조국 수석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국 수석 한 사람은 책 읽고 책 쓰고 글 쓰고 하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이지 네. 기본적인 감찰이나 이런 업무를 해본 사람은 아닙니다. 예. 본인의 타고난 능력과는 상관없이. 예. 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네. 필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 힘은 빠집니다. 예. 대통령 힘이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 주변에서 들썩들썩해요. 친인척, 측근. 예. 예를 들어서 업자들 사이에서 뭔가의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예. 전형적인 문제가 반영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수석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저는 우병우 수석은 그걸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근데 안 한 우병우 사람이라고 수석은 보거든요. 안 한 거라고 저는 본인이 봐요.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인데. 나는 바보입니다. 전 몰랐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예.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본인이 묵인했다 보는 거 어찌 됐건 예, 본인이 예. 아니라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 민정수석의 문제가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사태를 불러온 거 아니겠어요? 네. 조국 수석은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겠지만 예. 그걸 사전에 캐치해서 컨트롤하고 끌고 능력이 나갈 없다. 능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의 어. 주장을 요약하면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조국 수석이 능력이 없다. 그 본연의 업무라는 없다라고 건 하면 화내니까 부족하다라고 부족하다. 합시다. 네.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예. 끌고 가려면 가세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인사 문제는 더 생길 예. 거고 임기 막판에 가면 반드시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인척 보는 관리, 거죠. 인사검증, 공직기강 이게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인데 네.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을 지키려는 쪽, 네.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 실패보다는 그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하신 검찰 개혁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계속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저는 예, 노영희 사실은 변호사님. 네. 그런 식의 변명, 사실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김피현 변호사님 말씀이 80% 정도는 맞다라고 봐요. 웬일이에요? 아니 웬일이 아니라 저는 원래 보기 드문 광경이 상황에 보이죠. 맞춰서 예. 저는 조국 수석이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으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예. 검찰개혁 한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한 거.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문제점을 계속 예. 일으킨 거. 예. 그리고 계속해서 청와대가 조국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이런 거 이외에 또 다른 게 네. 뭐가 있나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이건 좀 냉정하게 말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태현 선생님 말씀처럼 부족한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 예. 그리고 민정수석이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어야지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이나 뭐 다른 모든 예. 경찰이나 이 라인에서 조국 수석이 가고 있는 그 방향대로 지금 제대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사실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청와대나 여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예. 특히 좀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조국 수석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조금 무리한 추측 안 해보면 안 네. 될까요? 얼마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우리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라서 예. 국세청, 국정원 이런 데 사정기관 정보 안 쓴다. 그래서 네. 인사검증에 네. 조금 네. 문제가 생겼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안 쓰는 게 아니고 저는 못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게 민간의 감찰이 아니잖아요. 민간 사찰이 아니잖아요. 예. 인사검증하고 해서 국세청, 국정원 정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안 쓰는 게 아니라 조국 수석이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해요. 어쨌든 네.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은 조국 수석의 무능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시선집중 369에 조국의 편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우 변호사님 발언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듣고 와서 이 문제 듣고요. 지금 저희 시선집중 369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광고 듣고 일단 들어오겠습니다. 병철 선배님, 가게에 좋은 알바가 있고 없고는 무슨 차이? 소미야, 그건 천지 차이? 아니, 천국 차이. 알바 천국엔 약속한 시간을 딱, 약속한 일을 딱 정확하게 지키는 쿨한 알바들이 가득하니까요. 우리 가게 딱이네. 쿨한 알바들 뽑을 땐 어디? 알바 천국. 4년 연속 스윙 미니밴 1위. 오, 시에나? 독보적 사륜구동의 첨단 토요타 세이프티 센서로 더 안전하니까. 퍼스트 클래스급 오토만 시트로 더
더 편안하니까. 대세는 역시 시에나. 토요타. 한국 수입자협회 2014년부터 2017년 판매 기준. 아깝지도 않으세요? 꼬박꼬박 남들보다 비싼 보험료 내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죠? 당신의 보험을 의심하라. 보험 클리닉에서 보험 전문가와 만나 새는 보험료를 바로 잡으세요. 1833-6114 보험을 바로 잡다. 보험 클리닉 비플라이프. 코란도가 얘기했지. 앞서가는 스타일,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코란도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뷰티풀 코란도 탄생. 직접 경험해볼수록 선택은 더 명확해집니다.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지금 바로 시승해보세요. 송우 2지구 확정고시로 미래 가치가 보이는 곳. 서희건설이 지은 포천송우 서희스타일스.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와 예비 타당성 면제 7호선 추진으로 서울을 가깝게. 송우지구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일상을 경험하세요. 분양 중입니다. 문의 1600-0339. 시민보의 시선집중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샵 8001번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강원도 산불 피해 상황 심각한데요. 강원도 강풍이 좀 잦아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날씨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이효은 리포터. 네, 맞습니다. 강원도 곳곳에 산불이 발생했죠. 건조 경보에다 강풍 경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세차게 불고 있는 바람은 낮부터 차츰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이 고비고요. 빗방울은 오늘 아침까지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에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부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모레는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바람은 약해져도 이 서풍을 타고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쁘거나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은 현재 어제보다 높아서 서울이 8.5도인데요. 차츰 구름이 걷히면 낮 기온 서울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측에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고요. 하지만 사망 2명이라는 보도도 일부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 47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2부에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산불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드라마 더 뱅크에서 노대호 역을 맡은 배우 김상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벽을 작품이 끝날 때까지 허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재 개그라고 하더라고요. 아재 개그. 아저씨들이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런 뜻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재치 있는 개그. 아주 재밌는 개그. 모두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일을 나답게 한번 정의 내려보곤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삶은 더 재밌는 게 아닐까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속초 고성 일대 큰 산불로 계속해서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파로 부분 통제됐던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는 7시 전후로 도로가의 불길이 진화되면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쪽 도로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지역 출근길은 평소와 비슷한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리 쪽으로 서운 부근 여파받아서 밀리고요. 계양과 송내 부근도 양방향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여의도 일대는 봄꽃 축제 관계로 여의 서로와 여의 하류나들목 한강 둔치 하부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지금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광교중앙역으로 빨라진 강남, 투쓰리룸 오피스텔로 편리한 생활, 경기도청 신청사로 높아진 가치, 생활부터 투자까지 좋은 광교중앙역 SK 뷰가 옵니다. 4월 12일 그랜드 오픈 1833-6009 SK건설. 사옥의 품격을 올리고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면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에서 답을 찾다. 인텔리전트급 기숙사, 드라이브인 시스템, 분당선을 품은 광역교통망까지. 수원 삼성전자 본사 바로 앞 테크트리 영통 지식산업센터. 주식회사 헤리티지대. 문의 1899-3409. 기다렸던 이수의 변화. 새로운 푸르지오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더 여유로워지는 강남 생활.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4월 오픈 예정. 문의 1800-0413. 푸르지오. 대우건설.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똑같다? 무슨 소리? 업무 시설에 복합 쇼핑몰과 빌트인 주거, 예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봤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복합 문화 도시 5월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가 비즈니스의 판을 바꿉니다. 문의 1833-5553 포유개발.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2020 소렌토 탄생. 더 웅장해진 디자인. 디젤 엔진 기준 첨단 안전사양 기본화로 디자인과 안전성의 차원을 높이다. 기아 자동차 2020 소렌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보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1부에서 산불 진화 상황 살펴봤는데요. 현재 속보 나오는 걸로는 진화율이 60%라고 합니다. 빨리 산불이 진화가 돼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 속초 산불로 지역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한 상황인데요. 속초 대피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MBC 이유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경입니다. 예, 기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속초 생활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긴 지금 몇 분 정도 대피해 있는 곳입니까? 네, 이곳엔 원래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피해 있었는데요. 예. 날이 밝고 불길이 잡히기 시작하자 집으로 귀가한 시민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엔 시민 약 20명만 남아 있습니다. 아, 1,100명 중에 20분만 남아 계세요. 다 돌아가셨군요. 네, 지금 다들 날이 밝고 이제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예. 귀가를 하셨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돌아가셨다고는 해도 산불로 굉장히 밤사이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시민들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불길을 본 시민들은 놀란 예. 마음을 부여잡고 급히 지정 대피소로 옮겨가야 했는데요. 예. 제가 만난 시민 한 분은 6.25 전쟁 이후 이런 난리는 처음이라며 아비규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거센 바람에 치우르는 불길을 보고 심장이 벌렁거린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젯밤부터 12시간 넘게 이곳에 머물고 있는 시민들은 불 때문에 집이 타지 않았을까, 혹여나 가스불을 켜두고 나온 건 아닐까 끊임없이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 중에는 불이 채 꺼지기 전에 대피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강풍이 세게 부는 상황이라서 잔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예. 대피 명령이 해제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시민분들은 이유경 기자 전해주신 대로 꼭 행동 수칙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속초시에는 대피소가 몇 개나 있고 몇 분 정도가 지금 대피해 계신 건가요? 네, 속초시에는 현재 6시 50분 기준으로 속초 감리교회, 온정초, 교동초 등 총 12곳의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이 대피소에 645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하는데 날이 밝으면서 하나둘 귀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취재하실 텐데
신속 정확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속초 대피소에서 이유경 MBC 기자였습니다. 산불 관련한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분의 패널과 사회 현안에 대해 60분 동안 답을 구해보는 시선집중 369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태현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저희가 2부에서 조국 수석 얘기를 좀 했는데 두 분,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조국 지키기 문제가 있다라는데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보셨고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님도 조국을 버리실 건지. 네. 분단된 조국 현실이 안타깝네요. 네. 저는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이 청와대는 왜 조국을 지키려 하는가 뭐 이런 제목을 보였는데 저는 거꾸로 자유한국당은 왜 맨날 조국 수석만 문제를 삼는가? 라고 질문을 사실 문제는 경제인데 왜 맨날 조국 수석일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있는데 왜 맨날 조국 수석일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이제 물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프레임을 뒤집으셨어요. 민정수석이 뭘 하는 곳이냐? 민정수석 밑에 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래서 인사검증만 하는 데는 아니에요. 서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밑에 비서관이 4개의 직제가 있는 걸 보면 법무, 민정이 따로 있으니까 뭐 인사검증이 핵심적인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뭐 뭔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질렀을까? 그럼 인사검증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요. 인사검증 이제 7대 기준 바깥에 있는 것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뭐 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이걸 굉장히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대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나서 많은 고관 대작들이 낙마하시고 나서 몸가짐을 정리를 하신 분들은 지금 40대층입니다. 제가 볼 때는 50대 중반 이후는 진보 보수 민주개혁 진영이냐 새누리당 지지를 감성을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냐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류에 들어간 분들은 대개 조금 이런 재산 문제가 좀 있다?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고위공직자 중에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산 형성 과정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조국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전에 연예인분들께서 인터넷 없었던 시절에 자기들은 잘 놀았다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가 막 굉장히 존경받고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정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눈높이에 보면 낙마해야 마땅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사수석 혹은 민정수석에서 아무리 하드하게 들어간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경강부회한 측면이 있다. 지금 문자로도 3253번님이 김준우 변호사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조수석이 밥을 달라고 하나요? 돈 집을 달라고 했나요? 조국만 사퇴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당장 5만 달러로 될 것처럼 난립니다. 매사 조수석 탓이네요. 요 다음 문장도 읽어야 되나 이게?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지키십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반대로 8297번님은 김태현 변호사님이나 노영희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이세요. 조국 민정수석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감싸는 느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거 발제하셨던 김태현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이 주제 넘어가죠?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 이유라면 청와대가 조국을 지키는 이유? 정지를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내년 청와대가 총선을 치를 카드는 지금 개혁과 반개혁. 적폐청산 시트 말고 없습니다. 냉정하게. 개혁과 반개혁 구도. 경제 이미 좀 안 좋죠. 남북 관계 현재 시점에서 안 좋습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남방 순방하고 와서 첫 일성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요거 3개 공소시효 상관 수사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워낙 국민적인 여론이 높으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높은 것은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영상까지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거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결국 적폐청산 시즌2 그다음에 개혁 대 반개혁 이걸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과 조국은 무슨 상관이냐? 예를 들어서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해. 김학의 사건 봐봐. 버닝썬도 봐봐. 결국 중요한 건 뭐지?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전반적인 권력개혁 이게 중요해.
근데 이걸 누가 맡고 있지? 자유한국당에 맡고 있어. 그들은 보수 기득권 적폐 세력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지금 국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입법 과정에서 안 된다는 건 저도 아는데 청와대 모르겠습니까? 알 겁니다. 조국 수석이 가뜩이나 야당과 관계도 안 좋은데 조국 수석이 추진하는 이거를 야당에서 들어줄 거다? 네. 아니란 거 알 겁니다. 네.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러면 네. 안 된 다음에 누구한테 이걸 책임 전가를 해야 되죠? 야당 문제를 해야 됩니다. 야당에서 안 들어주는 거야.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기득권 예. 보수 세력은 야당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죠? 조국 수석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SNS에 글 써가지고 국민이 촛불로 들어주십시오라는 얘기들, 예. 유튜브 나와서 하는 얘기들 다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을 내리면 안 한다는 얘기구나. 검찰개혁 끝났네. 이게 돼요. 시장에. 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렸던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내년 총선 못 치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까지 예. 조국 수석을 끝까지 끌고 알겠습니다.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의 분석은 다소 정치 공학적이긴 하나 나름대로 개연성도 있는 설명인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뭐 반론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다음 주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제 넘어가 볼까요?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장자연 공소시효의 본질입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조금 말씀을 아끼셨는데 이 주제를 위해서 지금 힘을 모으셨군요. 아니요, 말을 아낀 게 아니라 말을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기회를 더 어쨌든,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예. 농담이고요. 예. 지금 장자연 공소시효가 사실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국민청원 중에서 가장 많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장자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과연 규명될 것이냐가 예.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규명된다 하더라도 과연 처벌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 중론은 공소시효가 전부 다 사실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네. 안 된다. 이제 네. 이게 사실은 중론이고 그것이 맞다고 저도 봐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현실적으로 조금 아직은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형사소송법 253조 예. 2항에 보게 되면은요. 예.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예. 얘기냐면 예. 공범이라고 하는 것. 예를 예. 들면 2018년 6월 말경에 예. 그 조모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자연 씨와 네. 관련된 강제 추행죄로 예. 기소가 됐고 그렇죠. 조선일보 출신의. 네, 현재 예.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조모 기자와 함께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혹은 뭐 그 자리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포괄적으로 보아서 상호간에 그런 정도의 의사나 뭐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의도를 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공범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조모 기자가 그 기소가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 공소시효가 전부 다 중단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벌써 그때로부터 1년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군요. 네,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그러면 다른 법률가들이 그걸 몰라서 말을 안 했겠냐? 그건 네. 아니죠. 예. 이제 공범으로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이었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공범이라고 하는 게 너무 엄격한 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편면적 공범도 인정을 하고 있고 예.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나 전달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로 공소시효가 문제라고 한다면 예. 특수 강제 추행, 요즘에 예. 특수 중강제 추행이라고 하는 죄와 관련해서 예.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예. 좀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 이게 제 취지죠. 예. 그러니까 그날 어떤 술자리에서 그렇죠. 조선일보 기자가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함께 추행했던 사람들의 공소시효는 살아 있는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예. 그 좁은 의미에서 보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저는 장자연 씨에 대한 강제 추행이나 뭐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된 문제는 예. 바로 그 타임에 그날 하루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아. 전체적으로 그 매니저와 예. 그 여러 그 기획사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네. 큰 플랜을 가지고 이 장자연 씨를 사실은 이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있었던 모든 시간과 뭐 행위 이런 것들을 예. 좀 예. 특정해서 예. 다 같이 아. 공범으로 볼 여지도 조금 있다. 아. 뭐 조금 있다, 많이 아니고 조금. 그런 있다. 경우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뭐 포괄 일죄 뭐 이렇게 부르기도 뭐 그럴 수 하더라고요. 있고 보통은 이제 강제추행이 한 번만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 만약 한 열흘 정도 거쳐서 두세 번 이루었다. 그러면 마지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오셨는데
다른 두 변호사님께서는 오랜만에 변호사로서의 어떤 기량을 한번 오랜만에. 네. 보여줄 수가 없네. 왜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저 형사서 예. 이거 253 이거 있잖아요. 네. 저는 연수원 때 이후로 옛날에 배운 거죠. 연수원 때 이후로 아. 실무하면서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카드를.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연수원 때 이거 시험 나면 되게 어렵습니다. 막 서기 애보 엮어가지고 그때도 맞췄는지 되게 복잡하죠, 안 맞췄는지도 사실. 근데 모르겠는데. 대개는 이게 이제 검사 쪽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크게 관심이 없는 조항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우리 노영희 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반론이고 찬성이고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예. 근데 중요한 건 역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다른 사람들을 공범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제일 예.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뭐 윤주호 씨의 저 거기서 나왔던 뭐 이름 이상한 국회의원이라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성이 똑같은 기자 예.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또는 네. 알려지지 예. 않은 여러 고관 대작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날 술집에서 이 조선일보 전 조선일보 기자하고 함께 있었느냐? 함께 있었느냐? 또 함께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게 쉬울까? 그러니까 안 쉽다고 했잖아요. 조모 기자의 기소가 돼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게 포괄일죄로 봐야 된다? 좁은 의미에서 네. 보자면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예. 그 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한 네. 그 특정한 몇 명에게만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획사의 대표라는 사람은 장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련의 여러 그 날에 걸친 예. 행위를 전체적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기획을 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그 수많은 가해자라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들도 예. 사실 그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딱 그날만 예. 특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좀 과감한 해석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좀 이런 약간 생각이 어렵고 드는데. 사실 예. 인정되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는 어쨌든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정리를 또 그렇게 말이 뭐 틀린 건 멋있어요. 아니야. 심 기자님 멋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사시 출신이시죠? 네. 자, 우리 로스쿨 출신인 김준일 변호사님의 실력을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 저도 비슷한데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죠, 같아서 당연히. 예. 이거는 한번 이제 예.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본질이었습니다. 이 사건. 예. 예. 본질이 뭘까? 예. 그러니까 사안의 해결 굉장히 중요한데 예. 두 가지를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진상조사단 사건이었는가? 그거는 시효나 이런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결합한 진상조사단 사건에서 들어간 예. 거고 예. 또 하나는 기존 검찰 경찰이 수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에게 그대로 맡길 수 없었던 사건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김학의 사건은 결국은 들춰내니까 예. 검찰이 뜨거워하고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어요. 특검할까봐. 검찰의 내부 비리가 더 드러나가지고 공수처가 설치될까봐. 예. 검찰이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특별수사단 붙인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공소시효 문제, 처벌 문제가 명확하게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 뭐 증거를 잡기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하지만 각종 사라졌던 통화 기록이라든가 예. 예. 검찰과 경찰이 그때 사건을 어떻게 덮었는가, 역사적 정치적 공범은 누구였는가,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럼 예. 이 검찰 과거사위 그리고 검찰 과거사 밑에 진상조사단은 누가 만들었나? 그럼 조국 민정수석에서 시작된 건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조국 수석 그럴 거면 차라리 지켜드려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은폐되었는가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이제 검찰에서 어떤 역할을 누가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조금 이제 회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제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자연 씨에 대한 어떤 강제 술접대 의혹, 추행이나 뭐 이런 성접대나 이게 있었느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장자연 씨가 사망할 때까지의 과정 이 과정에 관한 의혹이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배우 이미숙 씨 이야기도 나오고 장자연 씨 문건이 유서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검경의 부실 수사 혹은 은폐 의혹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것만 국한해서 얘기하더라도 이게 기껏해야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혐의는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예. 수사가 아니라 진상조사단에 예. 포함된 리스트라는 거죠. 그쵸. 이게 아니, 이걸 지금- 해가지고 먼지털이를 하는 게 하면서 예. 뭐 부실 기소를 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검찰의 경찰의 예.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이걸 제대로 밝히려면 네. 뭐 영장도 치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진상조사단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할 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포인트는 예. 이것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건 뭐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연장된 2달 동안이라도 그 당시에 검경이 그 직무유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밝혀내는 쪽으로 예. 한 포인트가 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예.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공소시의 본질 부분은 네. 그 얘기가 아니라 네. 그 2008년과 9년 그 당시에 행동했던 바로 그 정말 진정한 가해자들에 대한 예. 그 제대로 된 수사 플러스 나머지 그 처벌 가능성 이런 걸 일본과 얘기하고 있기 관련해서. 때문에 지금 예. 그 부분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저런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예. 이 사건의 미스테리가 너무 많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또 하나 두 번째 국면이 있는데 네. 예컨대 장자연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되게 하나 밝혀낼 부분이 꼭 있다고 봐요. 지금 이미숙 씨 얘기를 사실은 윤주 씨가 하고 있지만 예. 여기서 잊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서가 아니라는 그 문서의 예. 존재 여부예요. 예. 근데 당시에 윤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서는 그 장자연 씨가 쓴 게 아닌 자필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예. 그 당시에 불태웠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예. 사실 원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본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예. 건데 예. 그 원본을 가져야 될 이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미숙 씨와 그 뭐 기획사 대표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 문서만 존재한다면 또 다른 포인트가 살아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2번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분류한 것 중에 두 번째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숙 씨가 소속사 대표하고 소속사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분쟁에 사용할 무기로 이 장자연 씨 문건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도. 물론 이미숙 씨는 여전히 장자연 씨에 대해서 몰랐다. 이 사건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나 혹시 뭐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자살설이 아니라 일각에 있는 타살설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굳이 꼭 타살설까지 지금 그렇게 과도하게 과하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SNS에 그런 얘기도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는 꼭 본다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그 외 그렇죠, 경위라든지 그런 그렇죠. 거 말씀하시는 거고. 어쨌든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오신 것은 아까 김준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상조사단의 한계도 있으나 그 한계를 넘어설 어떤 한 가닥 좁은 길 그렇죠. 이걸 좀 찾아보자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09년 3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씨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됐다 이 얘기를 해서 조선일보한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고죄. 예, 이걸 이제 반대로 무고로 만약에 이종걸 의원이 그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 무고죄 공소시효는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무고죄가 공소시효가 10일 만기예요. 4월 11일에 만기가 그러니까 5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 주장은 어떻게 일리가 근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니 그것도 형식적인 논리로는 뭐 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고죄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무고를 일단 기소를 하면 그거 관련해서 또 폭넓게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지의 문제죠, 사실은 수사기관에. 한 줄기 길이 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런 5일 얘기를 남았는데 하시는 것 언제 같아요. 검찰 나오면서 언제 기소합니까? 하기 너무 이제 너무 촉박하죠. 만약에 그럼 피의자 조사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만약 그랬던 조선일보 가지고 안 나갈 걸요? 그럼 그렇죠. 10일이 지나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역시 그거예요. 변호사. 아니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조모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 예. 그 사람을 기소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 기소했다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달 전에 기소했지만 수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기소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좀 가능성이 좀 수사가 없지 않나. 전혀 안 됐다고 보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 그럴 수도 여러분들이 있겠네요.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을 잘 모르시는데 예. 가지고 있어도 안 밝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예. 김학의 전 차관 예. 사건은 CD가 있어서 그런 예. 거고 이게 없어서 물증이 물증이 좀 하는 건데 윤지호라는 소중한 증인이 나왔으니까 예. 뭔가 조금 형사 처벌은 안 되더라도 네. 성폭력에 가 있는 많은 이제 예. 여성 피해자분들은 이 예. 사건이 좀 조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다가갈 수 있도록 소망하고 있고 거기에 좀 검찰과 네. 진상 조사 좀 화답해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닥의 아주 작은 길이라도 저희가 그 길을 찾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선집중 369 오늘은 4.3 보궐선거 의미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 논란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 짚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노영희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국민입니다. 눈에서도 몸에서도 피로한 몸이 피로 신호를 보낼 때 토토 토탈 비타민 토비콤 골드죠. 눈에서 몸까지 한 알로. 토토토토토 남국민은 토탈 비타민 토비콤 골드를 먹습니다. 안국약품. 당신도? 나도. 당신도? 나도. LPG 자동차 누구나 살 수 있다. 르노 삼성 자동차 SM6, SM7 LPE. LPG니까 유지비 걱정 끝. 혁신적인 도넛 모양 연료 탱크로 이제 트렁크도 넉넉하게. 미세먼지까지도?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목도, 등도, 허리도 한 번쯤 아파봤잖아요. 아파서 힘들고 관리 못해 힘들고. 그래서 세라젬은 집에서 누워서 매일 내 척추 길이와 굴곡도를 맞춘 척추 온열 의료 기기를 내 생활 속으로. 글로벌 홈 헬스케어 전문 기업 세라젬. 원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얼마일까요? 당신의 렉서스. 렉서스가 당신의 렉서스를 기다립니다. 정확한 가치 평가에서 재구매 시 혜택까지. 당신의 렉서스를 잘 아는 건 오직 렉서스뿐이니까. 만족하셨죠? 변하지 않는 가치. 렉서스 공식 인증 중고차. Lexus Certified.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조로 특별한 삶을 만들어가는 곳. 앞선 행복은 언제나 자의로 기억됩니다. 강남 판교로 이어지는 프리미엄 라인의 중심. 고품격 명품 단지 성남 고등자이. 자이가 만드는 앞선 생활을 성남에서 만나십시오. 1833-4471 GS건설. 혁신적인 미래 디자인과 앞서가는 테크놀로지로 과감하게 진화한 GT6. 변화라는 말로는 캐딜락 CT6의 진화를 모두 담을 수 없다. 저 류준열의 선택. Not a change, an evolution. Reborn CT6. 캐딜락. 오늘의 잇몸약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이클린 닥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잇몸병 치료 이클린 닥스. 태극제약.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 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캠리 하이브리드 엘리? 오, 완전 시크해. 세상 조용한데 힘은 또 왜 이렇게 좋아? 엄마마? 효율성까지? 당신을 위한 또 하나의 캠리 하이브리드 엘리 출시. 디자인, 퍼포먼스, 효율성까지 잘 지켰어. Wild Hybrid Camry Toyota.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출근길 경제 파트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235번님께서요. 지금 고속도로에 계신 모양인데 지금 강원도 산불로 전국의 소방차들이 다 지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차에 양보 운전 안 하고 있던 분 계시다고 방송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소방차에 꼭 양보 운전 해주십시오. 아직도 강원도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인 것 같은데요. 불이 제대로 잡힐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진화가 되길 간절히 바라보고요. 힘드시겠지만 소방대원 관계자분들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부산 운봉산에서는 벌써 3번째 산불이 났었다고 하는데 현재 불길은 잡혔다고 하는데 워낙 건조하고 바람 많이 부니까 산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약